자,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시정연설한 게 4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좀 인상적인 말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나온 거고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해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날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걸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해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미국 가 있잖아요. 2+2 때문에.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최규하 당시 빼고는 46년 만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계산도 깔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들을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히려 화제가 된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거고. 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딱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한덕수 대행이 시정연설에 들을 말이 없다고 한 거는 예를 들어 산불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우리가 안정돼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가의 가장 혼란스러운 건 본인 당신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다들 언론 정치권이 다 얘기를 한덕수 출마해 안 해.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당에 지금은 여당이 하지만 한때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를 뽑는 경선이 한덕수 대행 한 사람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고 본인의 시점을 보는 것 같고 방금 전에 채널A에서 네. 속보로 단독으로 네. 그냥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한다. 그렇게 나왔나요? 그런 식의 이제 보도를 냈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29일 전후를 통해서 출마 선언할 거라고 우리가 계속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29일이 이제 어쨌든 2차 경선 2차, 결과가 나오고 그쵸. 그다음에 2명, 국무회의가 있는 최종. 날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할 거는 같아요. 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출마는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네. 본인 권력 의지도 많이 생겼고 너무 하고 싶어 한다. 네, 주변의 부추김도 네. 더 강도가 세졌고 당신이 네. 나가면은 대선 후보 먹는다니까 해. 뭐. 그런데 참 그게 나오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굉장한 네거티브 공격이 많이 가해질 것 같아요.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29일에 만약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2차 경선 결과를 보고 할 가능성이 좀 큰가요? 이제는 그냥 분위기를 좀 보니까 네. 누가 되든 이제 다 오케이 했으니까 누가 되든 뭐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데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통상 협의하는 것도 쭉 정리하고 보고 와서 결과 보고 받고 뭐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만두려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제 떠납니다. 최상무한테 넘깁니다.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뭐 무조건 해야죠. 뭐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 넘으면 또 안 되잖아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무조건 토요일까지가 기한이죠, 사실은. 예. 네. 29일 날은 할 것 같아요. 29일 다음 주 주말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할 수가 있죠. 네.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공지사 사퇴 시간이 5월 4일이니까. 5월 4일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5월 4일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또 통화를 해보니까 누구랑요? 그쪽 일 보는 한덕수 대행 쪽. 네. 일을 보는 분 캐치프레이즈 이제 뭐 이거 구상하고 프레임,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상담을 것까지 이제 응해오셨군요. 네. 정하는 단계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결심은 섰다. 근데 출마하는 거는 그건 적절하지가 않다. 잘못됐다. 저는 계속 줄곧 결론적으로는 출마를 안 할 거다라고 네. 보는데 출마를 만약 하게 된다면 진짜 난각병에 중증에 걸려 있는구나.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여전히. 다 저는- 출마할 거라고 막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네, 저는 최종적으로 지지율이 올라야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뭐 굳이 홍준표, 김문수 비슷해요. ALS 조사에서 어제 조원 CNN가 약간 오른 거, 네. 그 정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5%포인트 정도 오른 거, 그 정도지 비슷해요. 그걸로는 어차피 대선 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나경원 이런 분들은
대선 주자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추후에 당권을 잡아서 당에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 주자 돼서 당권을 잡고 간다?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국민의힘 노회한 이 다른 중진들이 그걸 인정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은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객관적 상황에 분명히 아무 실익이 없는 건데 하게 되면 이건 난각병에 강성철 소장님이 계속 주장하신 난각병의 중증이다라고 원래 난각병은 4단계거든요. 4단계가 이제 그래요? 난해였거든요. 난해. 이제 결론적으로 난해 이건데 네. 5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나뿐이야. 오직 나뿐이야. 이제 나뿐이야. 나밖에 없구만. 없어. 이제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한덕수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한덕수 대행이 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 이제 곧 끝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나와도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해 날 게 엄청 많죠. 그래요? 뭐가 손해 나나요? 일단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하, 대선 뛰려면 돈이 들어가요. 네.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돈이 선거장이 부족하니까 지금 참모나 측근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막 하지만 딱 선거운동 뛰잖아요. 일단 후원금도 있어야지만 후원금 별로 안 모이겠죠. 돈이 필요한데 그건 집 잡히고 다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외국계 기업 임원들한테 내줬던 그 아파트 네. 그런 거 다 이제 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상 전자계산기인 한독수 대행이 그렇게 할까? 자기 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삼성동 사저를 팔자 담보로 잡히던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측근들이 그런 걸 건의하자 화를 냈다고 네. 그런 후문을 들었었는데 재산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니 내가 내일까지 팔아 니는 대체 뭐야? 측근들 아무도 안 내요. 근데 그분들은 대신 시간을 들이죠. 네. 네, 측근들이 어디서 돈 마련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덕수 대행이 알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배우자인 최모 씨 네. 이분 화가 뭐 장선생님도 많이 느껴요. 주변에 얘기가 많아요. 네. 엄청. 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말로는 김건희 씨보다 더 심한 약간 그쪽으로 무속 쪽으로 어머니 가 있다. 격이다. 네. 라는 것도 있고. 근데 다른 분의 표현을 빌면 또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들 들었는데 퀄러티가 있는. 퀄러티가 있는. 퀄러티가 있는. 무속인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처럼 이렇게 학급은 아니다. 권진 네. 같은 애들이랑 거기도 어울리는 급이 있나 봐요. 급이 있는. 네. 급이 있는 이런 부분이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들은 얘기는 그 이제 한덕수 대행 쪽 사람은 아닌데 그 한덕수 대행과 부인을 잘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이 두 분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를 되게 싫어한대요. 아, 그래요? 네,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다 예예 하지만은 사실은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싫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배우자의 뭐 여러 의혹들, 옛날에 화가 그를 어디 전시를 걸었다. 작품을 걸었다.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막 갑질이든 뭐든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이게 그쪽이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신기한 게 지금 그런 소문이 좀 약간 여의도에 있는데 안 나오는 건 나오길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런 거 진짜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못 견뎌.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오면 그렇죠. 터뜨린다. 이럴 그렇죠. 수도 있다. 각해 무슨 한덕수 파일 딱 만들고 있겠죠 지금. 빵 터트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안 나온다고 뭐 전망을 하셨지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뭐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단일화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무소속 후보가 당의 후보를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역대껏 단일화를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망하기가 어려워. 이게 그거를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또 달라지겠죠. 국민의힘 또 후보가 예를 누가 들면은 그냥 역선택 방지 없이 그냥 일반 국민 전체로 합시다라고 한 또 결과가 달라질 거고 네.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층하고 무당층만 넣어서 해도 결과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적을 거냐고. 이게 첨예하게 대립될 거라고요. 단일화 협상하는 것도 상당히 좀 난관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소속으로서는 쉽지가 않다.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되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원시적 경선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도
문항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후보 적합도냐, 지지율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서울시장 가지고도 그랬는데 대선 주자 가지고 안 그럴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는 나름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대행중은 별로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문항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문항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죠. 네. 1949년생으로 올해 76인 한덕수 대행이 대선 주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1973년생으로 이렇게 질문 이렇게 짜버리면 난리. 그러고 난 이게 뭡니까? 그러면 네. 실험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끝이죠. 네. 제가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뭔지 딱 와닿았어요.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이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소하게 맛이 오른 참돔회와 깊고 진한 맛의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참돔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고급 어종으로 살아있는 참돔을 당일 손질해 신선한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소양지를 푸짐하게 넣어 소고기 육수의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그대로 담은 통영해인 소고기 미역국은 한 팩에 4,900원으로 넉넉한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도록 도와드리는 아정당을 소개합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한 최대 1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카드 현금 캐시백, 약정 끝난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을 통해 가능한데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됩니다.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가능한 홈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카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을 통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단일화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협상이 안 됐다, 협상이 틀어졌다 그렇죠. 이러면서 단일화 얘기할 수 자체가 있죠. 무산될 수도 있다. 근데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덕수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네? 왜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당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니까. 당권을 위해서. 네. 이게 지금 대선 주자들을 국민의힘 4명을 잘 보세요. 다 독고다이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 안철수 의원도 주변에 가까운 그러네요. 의원이 없어요. 네. 사실 가까운 보좌관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 현역 의원 0명. 현역은 네. 0명. 김동연 지사도 현역 의원 가까운 내 옆에 선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르죠. 네. 같이 쓰면 욕먹으니까 친명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안 서는 건데 안철수 의원은 원래 없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또 당에 있은지.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대놓고 난 독고다이야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예전부터 그런 스타일이죠. 지난 대선 때 선대위원장으로 그 안상수 전 의원이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이 후보랑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후보랑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선대위원장이 그랬더니 그건 후보 생각이고 난 내 생각입니다라고. 그런 분들이 측근으로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적잖아요. 네. 그분도 홍준표 후보도 독고다이고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지난 전당대회 때 워낙 많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18명, 20명 이내의 친한계 의원이 있지만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분명한 미친 짓을 보여줬기 때문에 각이 확 서서 있는 거지 그 정도 지지와 기대를 받았던 거에 비하면 측근들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18명은 네. 적은 편이다. 김문수 장관은 구구 유튜브 하시다가 갑자기 장관 갖고 오신 거잖아요. 입당하신 지도 얼마 안 됐죠, 사실. 없죠. 네. 이건 뭐냐면 이 주요 주자들의 성정이 의원들하고 가깝지 않은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의원들이 누구랑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람을 차기든 뭐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에너지가 사실 또 한덕수 대행 쪽에 좀 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저 아저씨 성격 까칠한데 내가 저 밑에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한덕수. 예를 들어 한동훈 저 양반도 까칠하지.
이런 식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한덕수 대행이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건데 네. 의원들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가 있는데 그래서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럴까 이건 이제 퀘스천 마크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친윤 쪽으로 했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이나 이쪽은 꼭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다. 판단이 또 다를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일인 거고 사실 또 우리가 또 주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